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네, 떡국열차 4교시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힘냅시다. 저는 힘 나는데 누가 안 나는 사람이 한 명 있잖아요. 왜 힘이 이렇게 안 나십니까? 술까지 먹였는데. 아니요, 예. 나시는 거죠? 네. 망하나님 괜찮죠? 네, 졸려요. 미는 박명? 잠꾸라기. 집에 가서 오래 자면 되잖아. 다른 일도 없잖아. 네, 떡국열차를 요즘 고민한다니까 매일. 미는 잠꾸러기라면 오늘 밤새도 괜찮아요. 망하나님. 전혀 안 자도 됩니다. 오늘 반박할 수가 없네. 네. 힘내란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생각하면 힘이 저절로 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떡국열차만 기다리시는. 정말 아까 저희는 그 팬 미팅에서도 한 팬분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토요일날 다운받아 놓고는 일요일 안 들으시고 꾹꾹 참았다가 듣고 싶지만 참았다가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졸린다고 잘 수 있습니까? 잔 적 없습니다. 아니 아까 졸았어요. 저 정박. 진짜요? 아닙니다. 약간 저런 느낌이었어요. 절대 단 1초도 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겠습니다. 일각이 여삼추입니다. 오. 나 계속 얘기해봐요. 예, 그래서 힘내서 떡국열차 마지막 시간까지 다 같이 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 시간, 마지막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띠링띠링. 최근에 샤넬, 네. 샤넬이라고 해야 이제 정확하죠. 프랑스는 한 번밖에 안 가봤습니다. 그럼 어디 샹젤리제 가보셨죠? 네, 거긴 가봤죠. 루이비통. 루비통. 네. 루비통. 그때 이미 한국인은 출입이 많이 제한되고 있을 때. 루비통에 네. 아주 자존심 상합니다. 그런 건 볼 때마다. 그러니까 깨물 쓰고 싶더라고. 루비통 매장을요? 가만 보면 우리 알짱 PD님 언제 한번 사고 칠 것 같아요. 아니 보면 불쑥불쑥 이렇게 화를 주체를 못 하시더라고. 조금 분노 조절 장애 없습니다. 조금 분노 자세장이 없습니다. 조금 없다는 거. 이 화를 좀 잘 좀 컨트롤 하세요. 이걸 좋은 데에 승화시켜야 되는데 안 놀라요? 승화. 뭘 놀래요. 서브라임. 그렇게 이제 잘 승화를 시키셔야 되는데 늘 좀 엉뚱한 곳에 이렇게 후배들이 많이 고생을 하죠. 중요한 건 이 명품들을 우리가 너무 좀 명품에 매달리는 좀 측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누가요? 말 그대로 삼초백이란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지하철을 타든 어디를 가든 다 그 디자인 같은 디자인 그런 것들을 메고 다니잖아요. 근데 명품은 사실 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품이 그냥 그 브랜드가 좋아서 명품이잖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사실 명품을 사치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품 하면은 뭐 우리가 진짜 알고 있는 프라다, 샤넬 뭐 이런 명품이잖아요. 근데 중국은 명품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명품 브랜드를 사치품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사치품이라고 해요. 아니 명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명품처럼 그건 사치품. 말 자체가 사치품이다.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문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명품의 주 소비층이 중국 사람이에요. 그건 알죠. 중국에서 안 사가고 여기 와서 사간대요. 그 값이 네, 상가 그쵸, 보다. 그쵸. 싸서 네. 많이 싸고 이러니까.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사치하는 걸 좋아해요. 본래 중국이야 뭐 워낙 그 예전부터 사치가 좋은 거구나 원래 또. 그게 돈을 찾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막말로 정말 졸부들이 많아졌잖아요. 갑자기 정말 젊은 부자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사치를 많이 하고 자기네들도 인정하죠, 사실. 정말 중국의 사치를 그러니까 사치를 한번 한다고 했더니 옛날에 뭐 그때도 춘추전국 시대 그때 보니까 40리에 걸쳐서 비단을 깔아서 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40리예요? 네, 40리에 걸쳐서. 왜요? 그 자랑으로 자기 재산 많다는 거 자랑하려고. 참 자랑할 방법도 없네. 비단으로. 비단으로. 그러니까.
아니 우리도 고려 시대 같은 경우가 네. 이제 고려 청자로 상징되듯이 귀족 문화잖아요, 그죠? 네. 귀족 문화는 아주 화려하고 이런 거를 하니까 뭐 귀족들 같은 경우 당시에 이제 자기 집에 나무에다가 비단을 걸쳐놓고 청자 이런 거 우리 지금 완전히 근데 청자에다가 그 자기라든지 그게 술 먹고 차 마시고 밥 먹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사치를 했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명품의 시작은 이제 백에서 시작되잖아요. 보통 하던 말 이제 가방 네. 이런 거. 네. 그다음에 명품의 완성은 식기. 사람을 초청하고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품의 시작은 백이라든지 가방에 시작해가지고 명품의 종결점은 식기. 이제 본 차이나 하듯이 이런 걸로 네. 이제 결국 완성된다 하는데 그 당시 우리 고려 귀족들의 생활을 보면 어마어마하죠. 뭐 사실 비단으로. 아직 사실 시작을 저희가 못했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가 나와버렸네. 네. 그래서 하여튼 20% 세일을 했는데 샤넬이. 그래서 그거 환불받으려고 네. 그러니까 100만 원, 한 1, 200 차이가 나니까 네. 그거 돌려달라고 난리가 났어요. 일단 사치품 혹은 고가품, 명품에 대한 욕망들은 옛날부터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신분만 가지고도 구별이 안 될 때는 네. 그 뭐 가지고 있는 뭘 폐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렇죠. 이제 드러내야죠. 옷이 아주 좋거나 그렇죠. 좋은 재질 누가 봐도 딱 보면 아 저거 보통 옷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가방은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백이 없었나요? 보자기로 갔어야 되니까 보자기로는 이제 그걸 힘들죠. 자랑하기 힘드니까 이제 갓. 그렇죠. 이제 갓이 있죠. 남자는 갓. 이 갓이 뭘로 만드는지는 알잖아요, 그죠? 말총. 네. 말 그걸로 꼬리꼬리. 만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선 시대에 와서 이제 말총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 그전에는 다른 걸 네, 만들었어요? 그 전에는 그걸로 안 만들었대요. 뭘로 그리고 그건 이제 갓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고려 시대는 박립이라고 했대요. 박립. 박립. 방립. 네, 그래서 이제 삼국 시대 때부터 이렇게 머리에 쓰는 건 있었는데 그때는 대나무나 칡줄기, 갈대 여러 가지 이제 꼬아올 수 있는 것들 그거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총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이걸 흑립이라고 해요. 흑립. 네. 갓을 립자라고 쓰잖아요. 이제 네. 말총이니까 검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게 흑립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조선 성종 때, S종 때 이제 만들어진다. 확립이 됐다 이 기술은. 그 전까지. 그렇구나. 도대체 성종은 몇 가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보신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김시습이라고 있었잖아요. 생육신 중에 한 사람. 네. 김시습 초상화 보면 대나무로 엮은 모자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런 식으로 이제 조선 전 S종 전까지는 네. 말총으로 만든 것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 이전에는 말총이 보편화된 건 아니다. 갓은 우리나라만 썼네? 그렇죠. 이제 그런 식의 갓은 우리나라만 쓰는 거죠. 그렇죠. 중국은 갓을 쓰는 사람 본 적 그죠, 없잖아요. 못 본 것 같아서. 예, 일본도 없는 것 같고. 예. 아, 갓은 우리나라만 있는 거네? 그렇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근데 사실 이제 뭐, 그 중국에도 근데 네.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머리에다가 맨머리로 잘 안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벼슬아치하고 일반 백성을 구별하는 기준이 네. 머리에 모자를 쓰느냐 안 쓰느냐 차이거든요. 아. 그래서 일반 백성을 여민이라고 불러요. 여민. 여민이 머리 검을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맨머리로 다니니까 머리가 검은 머리가 나타나잖아요. 그게 여민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일반 백성이고 예. 벼슬아치는 항상 모자를 쓰는 거죠. 아. 그래서 뭔가 머리에 모자를 쓴다는 거는 귀한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 신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 그 왜 서역 쪽에 예. 동굴 벽화에서 발견된 거 보면 왜 고구려 사신인데 우간, 보면 네, 그런 그 거죠. 그러니까 비단으로 된 모자 썼잖아요. 아. 기억나요? 그리고 그 깃털처럼 이렇게 우관이라고 어, 그러죠. 네. 아. 저기 한번 나왔었죠. KBS 어디요? 역사저널 네. 그날에. 어. 그래도 KBS 그 세계인이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 요즘 굉장히 재밌습니다. 토요일 예. 10시 반에 하는데 아, 참. 좋은 프로입니다. 그래서 그 비단으로 된 모자 아 왜 이렇게 또 삐지고 그러세요 피디님. 그래서 이 갓을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흑립을 만드는 사람을 갓장이라고 불렀대요. 갓장, 갓장이. 갓장이. 예, 예. 대장장이 할 때 장이. 갓장이. 음. 좋네요. 그래서 여자는 너울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음. 밖에 나갈 때 물론 안에서는 안 했겠지만. 너울이요? 이게 왜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나갈 때 왜 조선 시대나 이럴 때 보면 이렇게 해서 여며서 나가는 거 있잖아요. 얼굴만 드러내놓고 몸 전체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 뭐까지 머리카락을 아니요. 가리는 거죠. 예. 일종의. 아 그래요? 우리 네. 히잡 뭐 이래 하듯이 그죠? 네. 이 아랍 사람들. 머리만 가리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주로 해서 이제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다니잖아요. 요렇게 하면요 우리 저 라디오 눈만 들으시는 분 눈 정도만 그러니까 얼굴 보이더라고요. 정도로만 이렇게 얼굴만 나타나게 안면만 나타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재밌는데 듣는 분들 답답합니다. 아 그랬대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 보이는 라디오를 보여주셔야 돼요. 어떻게 알아요? 아 아, 그렇군요. 진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저 중동의 그 여성분들처럼 네. 그리고 이제 갓 길이가 네. 그러니까 너비가 얼마나 넓으냐에 따라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그 규격 그러니까 양반은 넓게 이렇게 하고 중위는 좁게, 좁게. 예, 너비가 좁게. 옛날 영의정들은 우산만 했어요. 진짜요? 언제요? 진짜요?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근데 이게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게 사치인 거예요 또. 그렇겠죠. 그러니까 비슷한 말총 이런 걸로 해서 또 이제 자기가 드러내고 싶잖아요 막. 그리고 하나 이상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 개를 가지고 있거나 막 이런 거. 그래서 이것도 조선시대는 나름대로 사치품인 거예요. 그 가시. 이게 흑립이.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갓이 비싸다 보니까 흑립이 비싸다 보니까 전용 보관함이 따로 있었대요. 네. 갓보관함. 예. 지금 보면 왜 명품 코트나 있죠. 의복 이거 보관하는 그게 있듯이 갓 캐리어 같은 예, 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몰락한 양반이나 이런 사람들은 해진갓을 쓰고 다녔대. 왜 구멍 그러니까 떨어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래 쓰다 보니까 새로 살 돈도 없고 이러니까 아버지 거 물려받고.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왕도 이제 이런 익성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 게 있는데 그 너비를 넘지를 못했대요.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산만 했다고. 왕이 우산만 했어요. 진짜 우산 따로 안 써도 됐겠네요. 비 와도.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갓. 참. 갓이 이제 우리의 사치품 대표적인 그렇죠. 사치품이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정박도 하나 나와야죠 이때쯤에. 뭐가 있어요. 저는 이제 구체적인 물건 말하기보다 네.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하면 네. 규격이 항상 정해지잖아요. 요 이상은 넘어서지 못한다. 지금 모자를 말하면 요 넓이를 넘어서지 못한다. 네. 집을 말하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황제가 천자니까 네. 이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천자는 천칸 거기서 999칸 하든지 우리 같은 경우도 뭐 100칸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좀 이제 이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양반이 이제 했던 이야기가 디스팅션이란 말을 해요. 디스팅션. 디스팅션. 예, 디스팅션한 뭐 구별, 그렇죠. 구분 이런 건데 이제 이걸 이제 강준만 교수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티내기라는 거예요. 티내기. 티를 낸다 서로 이제. 근데 사실은 이런 사치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한번 티를 내는 거예요. 지배층과 피지배층. 같은 계급 내에서도 좀 더 잘 이제 영의정이냐 판서냐, 공경이냐 판서냐. 계속해서 이제 이런 것들로 티내기를 통해 가지고 서로 자꾸 구분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하고 이 신분을 서로 이제 구별한다. 이런 것들을 계속하는 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명품이라 말을 하지만 네. 그 자체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명품이 아니라 사실은 사회적인 문화적인 의미에서 심리적인 어떤 구분에서 명품 아닌가.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명품이 분명히 가치는 있지만 좀 어떻게 보면 좀 회의적이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그 샤넬이 돈이 지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는데 네. 10% 20% 내렸다. 사실은 그게 우리가 이제 물론 뭐 티셔츠 10,000원, 20,000원짜리하고 입는다는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과연 그게 몇백 배의 차이가 난다는 게 과연 좀 회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요즘 보면 근데 또 저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진 명품은 진짜 돈 많은 사람들 안 하잖아요. 또 아유. 숨겨진 명품 이런 걸 가지고 다니잖아요. 일단 또. 요즘 명품들은 돈 많은 분들 쓰는 명품들을 보면 브랜드 이름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브랜드 이름 나오는 것 자체가 창피한 거야. 이게. 그렇죠 이제. 창피하고 그리고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또. 서로 그렇죠. 서로. 네. 그 서로만 알아봐야 돼. 그냥 아무나 개나 소나 다 알아보. 저거 가지고 있구나. 너는 알아보는구나. 제 자식. 좀 사나 보다. 너도 우리끼리만 가자. 그럴까? 이걸 아무나 알아볼 정도가 되면 이미 그 사회에서 그 무리에서는 아웃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정도로 이제 점점 이른바 구별짓기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 정박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좀 오늘 준비는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뭐 하나 제대로 내미는 게 없네요. 자, 그래서 남자가 그러니까 흑립으로 이렇게 또 티내기를 했다면 여자는 이제 놀이개. 그러니까 놀이개는 원래 비단, 이제 비단. 구슬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가채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가채. 네네네. 가채로 이제 또 그걸 한 거예요. 근데 가채가 얼마나 비쌌냐면 지금으로 보면 이제 강남 금싸라기 땅에 집 2채를 살 수 있는 가격까지 올라간 거예요. 옛날에 튤립 광풍처럼. 네덜란드에. 튤립 광풍 아세요? 네. 아니요. 말씀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네. 말씀하세요. 잠깐 할까요? 네. 한 1분짜리로 하나 해드릴게요. 네덜란드에 튤립이 엄청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1582년쯤에 튤립이 네. 막 엄청나게 값이 뛰기 시작했어요. 아. 너도 나도 네. 튤립을 막 한 불이라도 살려고. 네. 그러다 보니까 튤립 하나의 가격이 네. 집 한 채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친 듯이 가격이 올랐지?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거품이 꺼진 겁니다. 그래서 튤립 재배 농민들 다 망하고. 왜 맞습니까? 갑자기 값이 올랐어요? 갑자기 올른 이유 네. 예쁘잖아요. 왜 올랐죠 그때? 이게 튤립이 원래 터키 지방 터번에서 온 말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터번에서 온 말이에요. 튤립이 근데 이 튤립 중에서도 생긴 네. 게 터보가 일종의 생겼네. 돌연변이가 예쁘게 보이는 게 색깔이 알록달록. 원래는 이렇게 알록달록한 색깔이 안 나온대요. 네. 근데 알록달록 할수록 비싼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걸 이제 터키에서 이제 네덜란드로 누군가 가져온 거예요. 그거 예쁘잖아요. 예쁘니까 예쁘니까 내가 가불렀다 했잖아요. 서로 이제 막 살려고 하는 거죠. 이제 수요가 많아지면 값은 오를 수밖에 없죠. 그걸 특히 소유하고 옛날에는 싶어서. 한때는 돈 있다 내지는 뭐 귀족이다 이러면 그러니까 튤립을 옆에 끼고서 이제 사진을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튤립을 찍었다. 그러니까 사진은 아니고요. 그림 속에 튤립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아, 그렇구나. 부의 상징이었네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뭐 하는 그게 있거든요. 네. 그거 하나 뿌리 하나가 진짜 집 한 채 값인 거예요. 거의 맞잖아요. 진짜 맞네요. 이뻐서.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검은 튤립이었을 거예요, 그죠? 검은 튤립 그때 그 당시 이제 히트를 쳤던 그 튤립. 알록달록 내가 아니네. 그걸 안 해도 진짜 안 해는 검은 튤립은 아닌데 내가 그랬던 것 같은데. 다른 건데 어쨌든 내가 다 했는데 이거 아니 다 검은 했는데, 튤립은 이거. 아니고 약간 보라색이 이제 파란 짙은 파란색이었어요. 아, 네.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만들다 보니까 아, 지금은 그런 건 아니라고 밝혀졌는데 옛날에 한때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왜 값이 떨어졌냐 네. 그 집에 하인이 양파인 줄 알고 먹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집 한 채 값을. 뿌리를 아, 튤립 뿌리를. 진짜요?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만들어낸 말이다 이러는데 어쨌든 그걸 먹어버린 거예요. 네. 먹었는데 뭐 양파인 줄 알고 먹었다. 그러니까 소송이 붙은 거예요. 아, 소송이 네. 붙었는데 양파인 줄 알고 먹었으니 갚아줄 필요가 없다고 된 거야. 아니, 그때부터 이제 값이 폭락했다. 이런 게 말을 만들어낸 거죠 이거는. 아. 근데 이제 모든 거는 임계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거기서는 폭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이 아무리 올라가도 영원히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어느 천장이 있는 거니까. 그 천장이 그렇구나. 부딪히면서 모든 게 이제 꿈이 사라지는 거죠. 자살자도 엄청나게 많았대요. 왜냐면 저기 양파값에 가까운 그거 하나를 집 한 채를 주고 샀다거나. 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거 그러니까 튤립 부근 사는 광풍이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된다고 하니까 일반 서민들도 이 양 튤립을 사놓은 거예요. 왜? 자꾸 양파를 튤립을 자꾸 양파라고 해가지고요. 야, 그래. 밤이 깊었어요? 밤이 깊었네, 진짜. 양파가 그렇게 비쌌습니까? 네덜란드에서. 어쨌든 여기서 한마디 하고 싶은 튤립은 터번에서 온 말이다. 이것만 네.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런 어디까지 일들인데 얘기했죠? 과거에 네.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근데 과거뿐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같은 경우 강남 아파트들이 평당 그때 뭐 우리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파트 강남 아파트 평당 5천 시대 찍고 1억 간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뉴욕이 세계에서 제일 땅값 비싼 동네잖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 자본주의의 가장 중심인데 그 뉴욕보다 더 비싸단 말이죠. 그럼 객관적인 말이 안 되는데도 계속 사람들은 평당 5천 평당 1억 간다 했거든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지금 아까 말했듯이 튤립을 양파인 줄 알고 먹었는데 그게 어때서 하듯이 지금 어느 순간에 또 많이 깨진단 말이죠. 아직까지 다 안 그러니까 깨졌지만 명분을 그런 거 만들어내잖아요. 같죠. 그럴 만한 명분을 뭘로 만들어내냐면 미국 땅은 넓으니까 따로 집지을 땅이 있다. 그러니까 값이 그 정도고 우리는 이제 집지을 땅도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러 간다. 지금 생각하면 곧바로 그런 논리가 가능한가 싶은데 그때는 또 그게 믿겨요. 올라가니까 계속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튤립도 아까 말했지만 그렇게 올라갈까? 아, 그 양파? 올라가는 거야 그냥. 그 주식도 가만 보면 어떤 애들이 별로 이렇게 이유도 없는데 계속 올라가는 그렇죠, 애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상투 잡는 사람이 이제 죽어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마지막에 잡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냥. 상투 이렇게. 많이 잡아보셨죠? 아 저는 상투 잡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주식 투자의 귀재예요. 예. 자 그래서 자 그런 가채 다시 한번 가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채 이제 그렇게 비쌌다. 집 한 채 값. 근데 무게가 4kg에서 5kg 달한대요. 가채가. 왜 옛날에 황진이 찍었던 하지원 씨 있죠. 하지원 씨한테 물어봤대요. 황진이. 어때요? 무거워요? 이랬더니
왕 무거워요. 이거 하고 있으면 목도 뻣뻣해지고 말이 느려지면서 잠이 오는다고요. 이랬대요. 그 정도인 거예요. 재현하신 거예요? 잠이 온다고요. 그 영조는 네. 그러니까 영조 때 이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때 말씀하셨죠. 예, 13살 어린 새색시인데 어머. 예, 시아버지가 들어오니까 인사를 해요. 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절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목이 꺾여가지고 죽은 거예요. 뼈가 여느니까. 아직 어리니까. 아, 그리고 궁녀들도 무게 때문에 죽은 기록이 가끔씩 있대요. 근데 우린 역시 뼈는 통뼈가 최고죠. 남대문 시장에 네. 통뼈 갈치조림. 최고 어. 사자성어로. 통뼈 띠. 갈치조림 아줌마들 그 쟁반 막 20개씩 머리 위에 하는 거 보면 20개요? 아유 진짜 대단하죠. 생활의 달인이시죠. 아유 그거 생각하면 네. 가채 그거 갖고 엄살 부리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꼭 저렇게. 미성년자잖아요. 꼭 16살 저렇게. 미성년자.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영조는 가채를 하지 말라고 금지령을 내려요. 가채 근데 금지.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과시하고 싶으니까. 네. 티내기를 하고 싶으니까. 또 잠시 이제 단속을 하니까 잠시 없어지는 듯 했다가 또 생기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 여자의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축구 좀 언제 할 거예요? 추구 좀 해볼까? 알겠습니다. 이제 여자 같으면 가채 이걸로 했고 또 이제 남자는 뭘 가지고 했냐면 부채를 가지고 또 그렇게 부채. 하지. 섹시해. 부채 너무 좋아요. 멋있어. 네, 멋있는 것 같아요. 그 영화 스캔들에 보면 네. 배용준 씨가 네. 그 부채를 쫙 펼치다가 살짝 접으면서 자기 얼굴을 보여주잖아요. 그 부채가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왜 손잡이가 달려 이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단선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네. 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촥촥 펼치는 접선이라고 불러요. 네. 접을 수 있으니까. 접선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거 아세요? 고려 시대 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명했대요. 그게 나중에 중국으로 넘어가는 왠지 거예요. 중국일 것 같은데. 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우리나라 발명품입니까? 네, 네. 그럼 질부채가 접선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촥 해서 촥 펴지고. 대나무 살로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근데 합죽선은 뭐예요? 합죽선이 그건 그쵸? 일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접선은 금방 말했지만 이렇게 대살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게 접선인데 네. 그 중에 하나가 합죽선인 거예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건데 중국 애들 막 자기네 것처럼. 언제요? 쿵우 팬더 영화 보면 아니 그거 자기 거라고 얘기는 안 했잖아요. 콩고 팬더가 아니, 쓰는 쿵푸 거지. 팬더 그 정말. 만든 감독이 한국계잖아요. 2편 만든 감독. 아 그런가요? 예, 한국계. 한국계.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응용하셨나 보네. 네, 어쨌든 그 부채는 우리 거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실제 기록상에도 보면 부채를 선물 많이 했대요. 중국에다가 사신들이 내는 사람들 오면. 좋아요. 그렇죠. 그렇게 효율적일 수 있습니까? 거기서 이제 난도 치고. 아니 그렇죠. 그거 그림. 들고 다니는 것도 네. 굉장히 간편하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고려로부터 수입해서 썼대요. 중국은. 그러다가 이제 15세기 초에 접선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쥐부채를. 거기에 이제 향기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넣을 수 있죠. 그렇죠. 특히 이제 청나라 초기에는 중국 전역에 퍼져가지고 중국에서 단선을 이제 그러니까 아까 안 말했던 쓰는 손잡이 거예요. 있는 부채들 네. 거의 안 쓰려고 그러니까 했대요. 선녀들이 이렇게 붙여주던 거. 네. 그럼 파초선이고. 아 그런가? 다 틀렸네. 그래서 이거는 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싼 거예요. 아. 그러니까 명품으로 속하는 거예요. 파초선이요? 아니 그 저기 대나무 살이 있잖아요. 접선. 아 접선이? 네. 아. 접선이 비싸다 안 비싸다를 할 때 네. 보통은 그 살이 많으면 넓은 거잖아요. 그렇죠 넓어지는 그쵸. 거죠. 커지고 심지어 옛날에 한때는 50개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50개 이 살이. 굉장히 360도 동그랬겠는데요? 그래서 정조 때는 네. 정조 때는 개수를 제한해 주는. 그러니까 아, 너무 또 해가지고 30개 이상 하지 마라. 아니 그러니까 왜 죽전이라고 그러니까 대나무 밭이 너무 네. 황폐화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맞아. 이 저기 접선을 네. 만들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정조 때는 이거 골수라고 하더라고요. 골수를 제한하고. 그래서 요즘 보면 이제 50개까지 나오는 건 없는 거죠. 뼈대니까. 네. 뼈대니까 골수야. 맞아요. 예. 맞아요. 뼈 골자 써요. 역시 하나를 알면 열을 탁그 쓰시는. 문일지시? 자, 그 왕이 그 골수를. 대나무 개수까지 정해줬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치가 너무 심해지니까. 20개 이상 뭐. 근데 그거는 근데 그렇게 비싼 사치품은 아닌 거 아닙니까?
아니죠. 이것도 굉장히 계속 비싸가지고. 값이 올랐겠죠. 예. 대나무인데? 유행을 하면. 아니 그 50개 드는 거는 화려함의 극치래요. 이것도. 그럼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물건 자체보다 그 의미를 부여하고 하면 그다음에 사치품이 되는 거죠. 너무 늘리면 360도로 진짜 네. 커지니까 네. 부채 끝에 네. 이 왜 고리 같은 거 달잖아요. 네. 이게 선추라고 해요. 선추. 꼬리추. 예. 이게 부채 선자에 추자는 거죠. 그렇죠. 늘어뜨릴 추자니까. 아, 그래요? 꼬리추 아니고. 그 선추를 네. 보석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부채는 양반의 필수품인 거예요. 이게 접선, 이게 접었다 폈다 하는 이 부채는. 그래서 그 몰락한 양반들도 어떻게든 그 부채는 들고 다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선추가 뭐 보잘것없는 그런 걸 달든지 뭐 이런 거죠. 그 종이도 다 찢어져. 나무로 만든 부적 뭐 이런 거. 아니 그 선추하니까 생각나는데요. 예전에 선거 때 보니까 네. 당선이 됐잖아요. 무슨 지방의회든. 그럼 어떤 기관에서 당선 카드를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카드 쪽에 지금 부채에 붙이는 선추처럼 뭘 하나 붙여요. 뭘 붙이냐면 금을 보내요. 금 진짜 한 돈, 금을? 두 돈을. 예. 합법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금 한 돈짜리를 딱 붙여가지고 선추처럼. 그럼 그 카드 우리가 보기에는 카드인데 실제로는 한 10만 원 되는 거죠. 그렇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또 이런 방법이 있구나.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도 남자들의 사치품인 거죠. 여자들 사치품보다 남자들 사치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까 말했지만 그 왕하나가 말했지만 여자는 또 이제 그 놀이개 있잖아요. 놀이개. 네. 그러니까 놀이개는 사실은 뭐 비싼 거니까 원래. 저는 더 이상 여자들의 놀이개가 되지 않겠습니다. 압류. 그러셔야죠. 압류. 에휴, 네. 그런가요? 그리고 이제 왜 담뱃대 끝에 있잖아요. 끝에 네. 그 대나무로 이제 관은 만들지만 네. 네. 끝에는 왜 노쇠나 이런 걸로 만드는 그렇죠. 이걸 또 네. 이제 온갖 보석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장식을 쫙. 담배 그 담아두는 쪽에 네. 연죽이란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연죽, 예. 이거를 연꽃처럼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문양을 넣는다든지 이런 거 가지고 아니 담배 연기 연꽃처럼 생겼대. 뭐 연꽃처럼 생겼다 해도 그죠? 이렇게. 아, 연꽃처럼 만들면 생겼죠. 뭐. 아 연꽃처럼 만들면 되잖아. 응용력이 정말 대단하다. 연꽃처럼 만들면 상상력. 되잖아요. 네,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하지 마세요. 위로가 안 되죠? 문양을 넣는다든지 웃기다. 보석을 박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그것도 이제 사치품인 거예요. 하여튼 뭐 남들한테 내가 뭐가 된다. 남들한테 이렇게 좀 보이고 싶다. 이럴 네. 때는 이제 사치품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문방 사옷 있잖아요, 그죠? 네. 붓을 비싼 거 쓰지 않았을까요? 아니지. 벼루를 비싼 걸 샀지. 아, 그랬나? 벼루가 이제 진짜거든요. 아니 그 벼루 뭐 먹종이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거와 달리 또 하나가 항상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죠. 아, 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요? 모르시죠? 네. 제가 맞춰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그 종이에 쓸 때 그 종이를 누르는 아. 쇠가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는데? 지압? 그러니까 문진이라고 하죠. 문진이라고 어. 하죠. 문진이라고 하잖아요. 아니요, 문진 아니에요. 문제는 네. 아닌데? 뭐 있었는데? 연. 아. 그 먹할 때 물이 아예 있어야 되잖아요. 한 번 더 마시면 안 됩니까? 네. 네. 팔에 이렇게 되는 토시. 아 물론 토시도 값비싼 거 쓰는 뭐 사람이 그렇게 있죠. 하면 되겠죠. 근데 그거 말고 가죽으로. 고라니 가죽으로 이게 말이야 호토시야 막 밍크로. 호토시상. 자,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제 먹갈 때 물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물 담아두는 그릇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릇이 따로 있습니까? 네, 그 있어요. 있어요. 연적이라고 하잖아요. 왜. 아, 연적. 연적이요? 예, 예. 아, 사랑의 어떤 적 이런 거. 아, 서진. 아 서진이라고 할 수. 서진이 있겠죠. 뭐예요? 아니, 서진 이게 종이 올려놓는 그게 거. 문진이라고도 문진 하는데. 보통 예. 문진이라고 그러죠. 네, 죄송해요. 아니 그래서 연적? 연적이 있는데 연적. 아 이거는 이제 사치품은 사치품이죠. 왜냐면 이거 청자로도 만들기도 하고 맞아요, 뭐 이랬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온갖 모양이 있는데 맞아. 여자 유방의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 앞이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그게 해가지고. 비싼 거예요? 아니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좀 에로틱하게 얘기 하나 해주려고요. 그게 이제 유방 연적이라고 하거든요. 아니요, 그거 무릎 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릎 연적. 무릎. 그러니까 무릎이 좀 볼록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무릎 연적이라고 하면서도 가령 이제 왜 글을 쓰다가 시상이 안 떠오르면 이걸 이제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연적이라 쓰고 가슴 연적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만진다. 뭐 이런 거. 저기 뭐야 시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해 선녀가 한쪽 젖가슴을 잃었는데 아하. 어쩌다 오늘 문방구점에 떨어졌네. 어허. 나이 어린 서생들이 서로 다투어 어루만지니 부끄러움 참지 못해 눈물만 주눅주눅. 그러니까 물을 이제 떨어뜨리니까. 야, 심 멋지다. 특히 되게 유명했던 그 무릎 연적 중에 하나가 네. 물방울 무릎 연적이라고 있었거든요. 아, 그럼요. 압류. 그건 요즘 유행하는 무슨 성형외과 가슴 성형수술 뭐 그거 같은 느낌을 갑자기. 뭐 다이아몬드 형이었나? 물방울 뭐 연적이 형. 있어서 그렇게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물방울이 방울방울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아니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연적은 서생들의 글쟁이들의 애인인 거예요. 애인. 몰래 숨겨둔 애인. 그럼 모두 다 같은 모양으로 가지고 다녔던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자기 취향 따라 취향 다르죠. 컵 따라 좀 다르고. 어떤 컵을 선호하세요? 저는 B랑 C 사이? B 플러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 네. 연적은 이제 잠시 이제 좀 에로틱한 걸 얘기 하나 해주려고 했고 다음 시간에 한번 이제 제가 보충을 할 때 네. 그래서 청화백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진짜 이제 청화백자. 전 세계를 휩쓸었던. 청화백자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유럽에 네. 돈 많은 사람들이 그거 사들이려고 맞아요. 엄청난 노력들을 했어요. 그래서 막 웃돈에 붙어서 나중에는 튤립 짝이 났죠. 그건 아닌가? 그래가지고 진짜 유럽의 귀족들은 이 중국의 청화백자를 수입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고요. 실제 진짜 보면 뭐 닭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 초대해가지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식사 초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초대했는데 네, 봐라 이거 샀다 이번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면 그냥 조용히 그냥 따라주는 거죠. 이거 뭐야? 이거 혹시 청화백자 아니니? 어떻게 알아? 너? 아니 나는 어디서 사진만 봤지. 근데 너 지금 어떻게 샀어 이거? 되게 비싸. 아유 어째 우리 집사람이 말이야 하나 구해왔어. 좋겠다. 내일 또 온다? 내일 또 온대. 청화백자가 엄청나게 비쌌어요. 그래서 청화백자,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청화백자 붐이 있었던 거예요. 유럽에 중국, 차이나 대바람이 한번 불면서 유럽에 몇몇 회사들이 생깁니다. 그 도자기 만드는 회사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영국의 몇 회사들이 오히려 이제 아주 고급 도자기들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커피잔 같은 거 팔잖아요. 그게 되게 비싸요. 커피잔 하나에 4-50만 원씩 합니다. 로열 코펜하겐 이런 회사라든지 이런 역시 거 보면 아셔. 로얄, 코펜하겐. 아시. 그러니까 이게 RC라고 이제 보통 줄여서 얘기하거든요. 아 진짜요? 로얄 코펜하겐. 그쪽 업계에서는 그냥 RC면 끝이에요. 정말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것도 진짜 뛰어난 능력이야 보면. 어쨌든 그 다음 시간에는 청화백자. 네. 이게 또 이제 정프로가 좋아하는 네. 세종이 등장합니다 한번. 세종대왕도 또 워낙 이제 차를 또 좋아하셨어요. 네.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차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때 이 닭이를 또 이 청화백자로 그 얘기 이제 제가 다음에 해드릴게요. 다 한 거 아니야? 이게 아는 거 다 한 거 같은데.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명품 얘기는 사실은 명품일 것 같지 않은데 명품으로 통했던 것들 위주로 좀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 이제 진짜 진정한 명품이 한번 나오는데 네. 저는 이 명품을 그렇게 봅니다. 네. 값이 비싸다 꼭 명품이냐? 네. 그것이 아니다. 네. 생산하는 사람의 혼이 깃든 제품이야말로 진정한 명품이 아니냐.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만족감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명품이다. 옛날에 방망이 깎던 노인이라는 수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방망이 깎던 노인. 그거 만드는 사람의 혼이 필요한가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뭘 그러니까 생각하면 중국 사람들 이런 말 한대요. 찐베이, 인베이, 진짜 가짜. 不如老百姓口牌. 그러니까 그래요? 중국은 브랜드 명품 이런 건 밍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민카이라고 하죠. 유명한 브랜드. 음흠. 근데 이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는 찐베이가 뭐 금메달, 인베이가 은메달. 그러니까 1등, 2등을 이제 뜻하겠죠. 그런 것들 다 필요 없다.
라오바이싱이 백성이거든요. 서민들. 서민들의 입소문으로 난 그런 브랜드가 최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품질로 증명이 된 거잖아요. 이건 입소문이 났다는 건. 그렇다고요. 왜 이렇게 와서 다 아도를 치고 하는 거야? 한마디 보태려고. 아니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 와서 명품을 싹쓸이 해가는 거야? 얘가 그거예요. 왜 이렇게 싹쓸이를 해가냐고. 심지어는 네. 일본에 가서 비데 싹쓸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비데가 없어졌대 가게에. 그래서 심지어 막 컨테이너로 갖다 놓고 이렇게 막 쓸어갔는데 근데 그 갖고 가서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다 지네 나라, 아이고, 다 자기네 나라에서 만들었는데. 정말 일본은 웬만한데 다 식당에 화장실에도 비데 같은 게 있으니까. 정말 비데 처음 해봤을 때 참 좋더라고요. 일본 얘기만 하면 이렇게 표정이 밝아지네. 진짜 비데라는 게 참 재미있는 게 비데가 원래 17세기에 유럽에서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비데하고 이제 변기하고 같이 따로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일본 사람들이 20세기 들어와서 그걸 합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럽 비데랑 변기가 따로 있었습니다.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데가 이제 토토에서 나와가지고 일본에서 만들고 나서 유럽 사람들이 탄성을 내뱉은 거예요. 어떻게 이걸 우리는 200년, 300년간 합칠 생각을 못했을까. 그 예전에는 그러니까 보리를 보고 나서 의적거리면서 비데를 간 거예요. 근데 왜 그걸 합칠 생각을 못했을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비데를 딱 만들었잖아요. 네. 그 러시아의 유명한 첼리스트 네. 서방으로 막면 로스트로포비치 같은 사람은 포비치. 딱 비데를 보고 나서 자기 전 세계 별장이 열 몇 개 있었는데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전 세계 별장에 자기 일본 토토 비데를 다 깔아라 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한 거를 우리는 못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그런 참 아이디어들. 그러니까 그 문화에서는 못 보는데 다른 문화에서는 보이잖아요. 이렇게 합치는 게. 그것보다는 저는 진짜 일본의 새끼들은 왜 이렇게 예전까지 나와요? 금마가 아니고 이제. 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일본 금마들은 이게 보면 모방하는데 너무 뛰어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소위 말해서 이제 돈가스의 탄생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다 외국에 있는 이것저것을 조합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뭘. 돈가스 얘기 한 4번 한 것 같아요, 벌써. 일본 얘기하면 돈가스밖에 없습니까? 아니,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가요? 하여튼 뭐, 모방이 난 일본의 DNA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뭐, 나쁘게 전 뭐, 비하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모방하면 중국 아닌가? 이것도 뺏겨야 돼, 일본한테? 그거는 이제, 나라가 다 바뀌는 거죠. 일본, 한국,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하여튼 저는 군대에 있을 때, 21살쯤이죠. 그때 처음 전 비데를 써봤어요. 21살쯤에. 꽤 오래됐네요. 그때 이제 장군 관사를 갔는데, 통사하러. 아니, 장군 관사 그런데 벌써 설치가 돼 있어요, 비데가? 그거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이게 뭔가 싶어서, 이게 버튼이 그때 전자식이었던 것 같아요. 얼핏 기억에. 전자식이랑 지금도 지금 이제 버튼식이잖아요. 네. 전자식이랑 근데 그 전에는 기계식이 있었어요. 이렇게 레버를 돌리는 거. 어. 그런데 이제 그때 버튼식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신기해갖고 앉아서 이제 해봤죠. 근데 했는데 물이 찢어지도록 나오는 거예요. 찢어지도록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수압이 너무 강했다. 세서. 그래갖고 저는 이제 깜짝 놀라서 일어났죠. 그분 취향이 그랬나 보죠. 그랬겠죠? 네. 저는 이제 쏘이는 순간 일어났어요. 너무 놀래갖고. 근데 걔가 막 옷 다 젖었죠. 막 이렇게. K 본부가 있는데 거기 네. 비데가 너무 세다던데. 항문이 뚫리는 줄 알았다. 방송사마다 비대가 좀 다릅니다. 사연 중에 재밌는 사연 하나 있었어요. 네.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올리고 싶어서 이제 화장실을 가는 걸 봤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는데 계속 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해가지고 그러더니 이제 아무 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그게 무슨 일인가 해서 들어가서 봤더니 벽에 아버지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쳐박고 있는 거예요. 네. 알고 봤더니 이제 오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짚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버튼을 눌러요. 그래서 물이 계속 나오고 또 이렇게 더럽다. 우리 떡국열차 들으시는 분들이요. 꼭 그렇게 지금 움직이시면서 들은 건 아니에요. 억지 웃음을 들여서는 안 되겠죠. 식사하시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그분들께 사과하십시오. 제가 식사하는데 만약 이 방송 듣고 계신다면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아침 식사하시는데 아침부터 기분 찝찝하시게.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된 인력 관리 하지 못한 점. 인력 관리. 아, 우리는 다 정프로님 소속인 거예요? 놔둬요. 저럴 때는 남아 아니 왜 있어야지. 계약서도 안 쓰고? 자, 오늘 저희가 이 명품 관련해서 떡국열차 좀 해봤는데 명품이라는 건 뭐 시대에 따라서 여러 모습으로 등장을 마음에 합니다만 있습니다. 명품은. 프레스티지 인 마인드 됐나요? 예. 자. 그래서 너무 그 가격에 이렇게 매몰되지 마시고 또 다른 사람 산다고 너무 또 따라 사지 마시고 그러면 따라 사는 건 맞아요. 제일 나쁜 행동인 것 같아요. 네, 자신의 맞아요, 개성을 맞아요. 가장 잘 표현하는 그냥 게 친구 따라 강남만 가십시오. 예. 사람이 명품이 되면 그 사람이 뭘 걸치든 다 명품처럼 보입니다. 그렇겠죠. 예. 예. 뇌가 명품인 뭐 할 말이 사람이 있는 이럴 때 같은데, 이런 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이 명품이 되면 됩니다. 네. 그만하세요. 네. 뭐. 떡국열차는 방송이 명품이 될 때까지 우리 청취자분들과 늘 함께 가겠습니다. 일로 매진하겠습니다. 자강불식하겠습니다. 저는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빛과 소금. 뭐 해요. 전 하얗게 불태우겠습니다. 좋다. 예, 떡국열 빛과 소금이 되겠다. 네. 광염 뭐였죠? 자, 떡국열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